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편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의 문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어떤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을 최대한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28일 토요일에는 토즈 모임 종로점입니다. 종로에 종강역이 있는데요. 종강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 종강역 10번 출구 나오면 종로점이 있습니다. 토즈 모임 종로점 5층 세미나실 2번에서 제가 오후 1시에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9월 29일 오후 1시에도 무료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여의도 DB금융투자 빌딩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주에 강의하는 날짜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매주 말마다 저희가 강의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희 sctv.co.kr 들어오시면은 강의 어디서 하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날짜가 다르다면은 이번 주는 내가 어디서 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가까운 데서 하면은 한번 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케줄상으로 인해서 좀 장중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이게 종가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오전 11시 48분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한 13종목 정도가 10% 이상 올라와 있는 게 보여지고요. 상한가에는 진입이 되었다가 나온 종목이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수젠텍과 STO가 보여지는데, STO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였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별로 없던 종목이라 보니까 품절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그냥 슈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결핵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별 호재로 좀 급등을 했는데 아침에 바로 상한가 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장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보니까 부산산업, 네, 부산산업이 지금 깜빡깜빡 하면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0% 이상 종목으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이라는 기업, 역시나 철도 테마죠. 철도 테마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역시나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시기가 아직은 상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사가지고 조금 비쌀 때 파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려울 거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왜 이렇게 급등한다고 따라붙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요, 지금 에스몬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하나가 보여지고요. 하한가 들어가 있고, 현성바이탈과 뉴프라이드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뉴프라이드라는 기업은 뭐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기업이라서 사실 매매하는 것보다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급등 현상이 있는 만큼 이상급락 현상도 있다 보니까 안전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예전에 저희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몇 번 다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웬만하면은 종목 취급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을 다시 한번 다룰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매도해야 된다, 꿈 깨라 라는 이렇게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시기다, 이거는 팔아야 된다, 아직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단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라와가지고 머뭇머뭇 거렸지만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물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가 떨어지고 강한 매수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당장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최소 저는 4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난번에 뚫지 못했던 자리죠. 뚫지 못했던 자리까지는 빠져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좀 상승에 대한 어떤 약간 거품이라던가 좀 기대감들이 많이 빠진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최소 47,000원 이하로 내려가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좀 매수를 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47,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간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는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봤자 55,000원까지 가봤자 47,000원 이하에서 45,000원대 잘 샀다 하더라도 20%밖에 수익이 나질 않아요. 지금 오늘 종목을 하나 보게 되면은 KC피드라는 종목은 오늘 하루 만에 20%가 가는데 저거는 지금 전고점까지 언저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렇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 말은 우리가 보유기간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도 아니고 6개월, 1년 단위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6개월이라든지 몇 개월 뒤에 어떤 미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엔 좀 어렵죠. 1년 뒤에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 업황이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있을지, 악재가 있을지, 호재가 있을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가져가야 되는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믿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대를 물려주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멀리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멀리 볼 거라면은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그러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싼 편인가 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세를 봤을 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 기울기 등을 다 따져봤을 때 저는 35,000원대가 왔을 때 우상향이 계속된다라고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35,000원대가 좀 괜찮은 투자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올라간다고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파동으로 본다면 최소 4만원 이하 35,000원대까지 내려와야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떨어진다라고 봤을 땐 당연히 지금 이건 메리트가 없는, 솔직히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1억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큰 돈을 하고 계시거나 그래도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매한다라는 것은 조금 공감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국민이 알고 있는 종목이고 누구나 아는 종목이다 보니 뭐든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매매하는 건 좋다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저처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의 시기다,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또는 그 정도를 알 수가 없다면 삼성전자로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매도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나 또는 남들은 다 매수해라고 하는데 문현진만 매도해라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는 거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포인트, 주식에 대한 어떤 감각이 아직 좀 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여기서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실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기르시는 용도로 삼성전자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저는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빠지고 내려갔을 때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지금 이제 사도 되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고점에 다다랐을 때야 여기가 고점이겠다, 매도해야 된다 라는 걸 알듯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를 지켜보는 것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만약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까를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어떤 연습 도구로서 삼성전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연습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전략을 드렸던 거고요. 매도 전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빠지고 있을 때 또 대책을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제 조언을 통해서 잘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역시나 도구로서 사용을 하자. 이걸 절대 매매로 하는 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가 빠질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빠질까는 지난 앞쪽의 흐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내려갈 때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씩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는가를 살펴보고 그거를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어느 정도까지 길이까지 내려갔는가를 보면은 지금 과거의 흐름들, 보폭들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분위기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최소 44,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 4만원 정도, 4만원에서 44,000원 요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항선이 보통은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얘가 빠지게 된다면 47,000원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7,000원 나온다가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7,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있구나. 또는 44,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빠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빠지게 된다면은 얘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우리가 왜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역시나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지수의 흐름까지 예측할 수 있는데 종목 길잡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고요. 코스피를 바라봤을 때도 역시나 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삼성전자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코스피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삼성전자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인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도 매도 타이밍에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점에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조금 해서 비중을 줄여놓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아놓고 빠지면 다시 산다라는 관점 또는 이왕이면 빠졌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은 아니고요. 정말로 펀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또는 자산운용사라든지 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금 이런 엄청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큰손이라고 부르는 몇백억, 몇천억의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서 좀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은 사실 저는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삼성전자가 장기 우하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3만원대, 3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지금 희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강연에서나 혹시나 또 제가 삼성전자를 다시 다루게 된다면 왜 저는 장기 우하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듣고 가면 조금 아쉽잖아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한일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게 삼성전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뇌를 조금 더 이렇게 윤활유를 뿌려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략을 드린다면 저는 매도 전략이 아직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너무 많거나 위쪽에 있으신 분들도 매도가 좀 낮다.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도가 낮다. 지난 영상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가 낮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고 빠지게 되면은 44,000원에서 46,000원 언저리까지 밀려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추세상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생각이 들고요. 47,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도 역시나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굳이 삼성전자에 매매하시겠다면은 제 전략 포인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그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난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길잡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내려와서 저는 이제 맞췄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또 다른 분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큰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포인트는 너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상황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한 전략을 참고해야 되는 건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길잡이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저점이 생겼을 때 제가 저점이다 라고 또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봅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